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한 여인이 평생 남편과 자식, 시댁을 위해 헌신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순간, 기적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환생소설입니다. 과연 그녀는 이번 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 남편도 시댁도 아닌 나를 위한 삶, 한 편의 회귀 로맨스를 함께 만나보시죠. 윤서영은 어렴풋이 구겨진 종이 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의 찬 공기가 그녀의 볼을 애리게 파고들었다. 폐지를 모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던 삶,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남편과 자식, 시댁을 위해 모든 걸 헌신했건만 결국 버림받고 쓸쓸히 골목에서 생을 마감하다니. 숨이 끊기기 직전 서영은 중얼거렸다. 누구든 단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시댁에 매달리는 대신 내 인생을 찾아 살겠어.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사그라졌다. 젊은 내가 되어 돌아오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서영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분명 방금 전까진 골목길에서 춥고 지저분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여긴 어딜까? 이상하게 허리는 아프지 않았고 손목에 굳은 살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주름 한 점 없이 맑은 젊은 얼굴. 놀라서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하니 날짜가 20년 전이었다. 말도 안 돼. 26살 결혼식 석 달 전 시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머리가 복잡해진 서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난 생의 기억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남편이 될 사람, 이재훈. 그와 맞이한 결혼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고 게다가 시댁까지 합세해 자신을 부려먹었으며 자식들조차 그녀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다 결국에는 그녀를 짐으로 취급했다. 결국 병들고 가난해져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렇게 회귀를 하다니. 이번엔 절대 그렇게 안 살아.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선 서영은 결연한 눈빛으로 다짐했다.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지난 생에서 못다한 내 삶을 찾겠다. 약혼을 깨는 방법. 서영의 부모는 이미 이재훈과 서영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양가 상견례까지 끝나고 예식장 예약금도 넣은 상황. 회기 전 서영은 그 흐름 그대로 휩쓸려 식을 올렸다. 그때는 아무 의문조차 품지 않았었다. 그러나 회기 후에 서영에겐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 반드시 이 결혼을 깨야 한다. 어쩌면 단순히 결혼하기 싫어요. 라 외치면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 시댁이 얼마나 집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뻔히 한다.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갖다 붙여도 시댁은 끝까지 우기면서 결혼을 강행할지도 모른다. 서영은 고민 끝에 과거 경험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 회기 전의 기억에 따르면 예비 시아버지 쪽 회사가 조만간 정치 자금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된다. 또 이재훈이 사업가로서 그리 믿음직스럽지 않았다는 점도 떠올랐다. 그 사건을 약간만 건드려주면 가문 체면을 지키려는 쪽에서 결혼을 스스로 파기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 서영은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라 할지라도 시댁이 커다란 스캔들에 휘말리면 결혼이고 뭐고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게다가 더 확실한 방법도 있었다. 새로운 남자와 엮이는 스캔들을 일부러 만드는 것. 예비 시댁이 우린 배신당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들이 먼저 결혼을 파토낼 테니까. 처음 만나는 예비 남편. 약혼 후 첫 공식 식사 자리가 있다고 했다. 당연히 회기 전 서영에겐 익숙한 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머릿속에선 시댁에게 뺏겼던 세월이 스멀스멀 떠오르며 분노마저 일었다. 저녁 무렵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이재훈과 그의 부모 그리고 서영 부모가 모여 있었다. 회기 전 서영은 이 자리의 긴장에 아무 말도 제대로 못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영 씨, 오랜만이네.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이재훈의 목소리에 스치는 무심한 톤을 서영은 예리하게 감지했다. 옛날처럼 마음 쓸 필요도 없었다. 그가 자상함은커녕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겪어봤으니까. 이재훈 부모도 결혼 준비 다 됐는데 날짜에 문제 없겠죠. 서영 양은 부지런히 예식장 가서 드레스 고르고 라며 혼잣말처럼 떠들고 있었다. 서영은 디저트가 나올 쯤에 슬쩍 화제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어떤 정치인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던데
아버님 회사랑 연관 있다던 소문이 살짝 들리던데요. 뭐라고? 이재훈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곧 시아버지가 될 예정인 그에게는 이 정치인 스캔들이 곧 폭탄으로 번지는 것을 서영은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옆에 앉은 서영 부모는 화들짝 놀라며 서영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라고 흘러간 공기가 이상해졌음을 감지했다. 하지만 서영은 표정을 풀고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은 대꾸 없이 자리를 정리하더니 곧 식사를 끝내자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재훈이 자신을 힐끗 쏘아봤다. 그동안 서영의 말에 화가 난 듯했다. 서영 씨, 오늘 좀 이상하네. 그래도 우린 곧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건 서로 실례 아닌가. 서영은 애써 웃으며 대꾸했다. 나도 이런 이야긴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결혼하려면 서로 미래도 알아야 하잖아. 그 짧은 순간 서영은 전생의 모든 울분을 삼키듯 이재훈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곧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이 떠오르며 이번 생엔 절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했다. 새로 등장한 인연. 집으로 돌아가려던 서영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강민성을 발견했다. 그와는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 상대였다는 걸 회기 전 세상에서 뒤늦게 알았다. 민성은 준수한 외모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오래전에 혼자 마음 아리를 했으나 서영의 갑작스러운 약혼 소식을 듣고 마음 접은 채 해외로 떠났다. 서영아, 너 결혼 준비 중이라 들었는데. 민성이가 반가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영을 바라봤다. 전생의 서영 같았으면 그저 그래 정도로 넘어갔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영은 결혼을 파기하려 계획 중이고 여기에 민성이의 등장은 반가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나 파혼하려고 해. 사실 결혼이 너무 싫거든. 서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자 민성은 깜짝 놀라면서도 왠지 기뻐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서영을 좋아했는데 이제야 기회가 오는 걸까. 민성의 다소 갈등 어린 표정을 보며 서영이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이 결혼을 깨면 너랑 계약 연애 비슷한 걸 해볼까 해. 혹시 불편하면 안 해도 되고. 무슨 소리야? 난 내가 필요로 한다면 뭐든 다 도와줄게. 민성은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서영은 그 한마디에 옅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짝사랑 남자가 협조를 약속하니 이재훈 가문이 결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혼을 향한 위장작전. 며칠 후 서영은 민성과 일부러 커플처럼 포즈를 취한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달달한 분위기로 손을 잡고 머리를 나란히 맞대며 찍은 사진들. 서영은 그것을 이재훈에게 슬쩍 전송하며 메시지를 남겼다. 재훈 씨, 미안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었어. 이 결혼 못하겠어. 회기 전이었다면 서영이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돌직구였다. 이재훈은 당장 전화를 걸어. 너 미쳤냐?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설명하라고.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서영은 듣고도 태어냈다. 미안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결혼식 무산될 위약금이나 이런 건 알아서 처리하자. 이재훈이 어딜 감히 라며 으르렁댔으나 그녀는 전생까지 겪은 무시와 모멸을 떠올리며 일절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재훈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며느리가 집안 명예를 더럽혔다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될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냈고 서영 부모에게도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동시에 시아버지의 회사가 불법 자금 수사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큰 문제에 휩싸였다. 회계 지식을 활용한 승부수. 서영은 미래에 대한 기억을 활용해 조용히 자신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었다. 회기 전에는 아이들 양육비와 시댁 봉사에만 매달려 한 번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선 그럴 이유가 없다. 서영이 아는 주식 종목 중 앞으로 1년 내 급등할 것들이 있었다. 그녀는 식장 예약금 명목으로 모아둔 돈을 일부 빼서 소액 투자에 나섰다. 민성도 의아해했지만 서영이 예측 근거를 댈 순 없으니 직감이 있어 라며 얼버무렸다. 그 대신 민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해보자. 나도 조금 도울게 라며 흔쾌히 협력해줬다. 이 시점에서 이재훈 가문의 회사 주가가 하락하고
시아버지 될 사람의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 결혼식이고 뭐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서영은 속으로 내가 이번 생에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기대되네 하고 내심 설렜다. 폭발하는 갈등 그리고 해방. 어느 날 서영 부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렸다. 서영아, 내가 결혼을 깨겠다니 엄마 아빠는 곤란하다. 이미 체면 차릴 데가 없잖니. 이재훈 쪽 집안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 아빠, 전 이미 결심했어요. 어차피 이 결혼 내가 해봤자 불행해질 거고 그 집안도 아마 속으론 내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 서로 파혼하는 게 맞아요. 부모는 여전히 이런 망신이 어디 있냐 고 했지만 서영이 이미 이재훈 쪽의 스캔들 민성 사진을 터뜨려 놓은 뒤였다. 지켜보니 이재훈 집안에선 자신들 기업이 언론의 문매를 맞아 급격히 재정난에 빠지고 있었다. 식장에 대한 위약금은 문제가 아니라 아들 이재훈은 회사 일로 바쁘고 아버지는 검찰 조사 대비로 정신이 없었다. 결국 결혼이라는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되레 예비 시아버지가 집안이 이 지경인데 결혼식을 강행할 순 없다. 우선은 보류라고 선언했다. 누가 먼저 취소를 말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와중에 사실상 예식은 무산된 셈이다. 서영은 긴장을 풀며 속삭였다. 드디어 내가 감옥 같은 결혼에서 벗어났다. 민성과의 애틋한 성장. 그 뒤로 서영은 민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 고교 시절 얘기를 하다 보면 민성이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사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결혼 소식이 떠서 고백 한 번 못했어. 회기 전 서영은 이것조차 모른 채 지나갔다. 아, 그때 왜 말 안 했어? 라며 장난스럽게 빈정대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민성은 용기가 없었나 봐. 이젠 놓치기 싫어서 너 파혼 문제든 뭐든 돕겠다는 생각뿐이야. 라고 눈을 떨었다. 서영이 새로운 삶을 고민하던 중 나 원래는 요리나 카페 운영 같은 꿈이 있었어. 라고 털어놓자 민성이 반짝 눈을 빛냈다. 그럼 같이 가게라도 열어보자. 내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투자 좀 하고 수익이 빠르게 불어나는 주식 덕에 초기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다. 서영은 전생엔 생각조차 못했던 개인 사업 계획을 세웠다. 민성도 과거 해외 생활에서 익힌 노하우와 SNS 마케팅 감각을 보태줬다. 둘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카페 메뉴와 인테리어 컨셉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함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다니 전생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서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간마다 민성의 섬세한 배려와 유머가 위로가 되었다. 길을 걷다 문득 시린 바람이 불면 민성이 자기 코트를 벗어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런 소소한 다정함에 서영은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될지도. 이재훈의 최후 발악 그리고 종지부. 결혼이 무산된 지 한 달쯤 지나 난데없이 이재훈이 서영 집 앞으로 찾아왔다. 회기 전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행동이었다. 이봐, 윤서영. 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약혼까지 해놓고 남자 바꾸고 그래. 눈가가 충혈된 이재훈이 욕설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다. 서영은 지긋지긋한 피로감을 느꼈다. 이재훈은 본인 집안이 망조에 들자 책임을 서영에게 전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제 서영은 단호했다. 우습게라니. 우리 결혼 애초에 집안끼리 정한 거잖아. 난 너와 함께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재훈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쥐고 협박 비슷한 말을 내뱉었지만 서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성의 든든한 배려 그리고 전생의 상처를 교훈 삼아 더욱 단련된 마음가짐 덕분이었다. 몇 번인가 더 전화가 왔지만 서영은 연락을 무시했다. 이재훈 쪽 집안은 회사 부도 위기에 몰려 결혼 문제를 건드릴 틈도 없었다. 새로운 사랑의 결실. 얼마 뒤 서영과 민성이 준비한 작은 카페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전생에 서영이 누리지 못한 자기 일을 하는 기쁨이 온몸에 퍼졌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서영은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커피와 디저트는 민성과 함께 개발한 레시피였다. 어느 오후 손님이 없는 틈에 민성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나 사실 오랫동안 널 마음에 품고 살았어. 이번에 용기 내볼게. 서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붉은 장미가 새겨진 반지가 서영의 눈앞에 번뜩. 전생의 결혼은 그녀에게 지옥이었지만 이번 생의 청혼은 달랐다. 늘 서영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민성이.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응, 물론이지. 대답을 마친 순간 민성은 환하게 웃었다.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 결혼은 전생처럼 시댁에 끌려다니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다. 나로서 새 출발하는 약속이다. 서영은 예비 시부모가 어떻든 과거 시댁 식구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았다. 민성의 가정도 그녀의 삶도 둘이 협력해서 충분히 꾸려나갈 자신이 있었다. 에필로그 다시 맞이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서영은 작고 아담한 교회 예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결혼식을 싫어할 법도 했지만 민성과 함께라면 다를 거라 믿었다. 부모님도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며 축복해 주었다. 작은 규모지만 진심 어린 축하가 오갔다. 가만히 서영은 생각했다. 전생에서 아이들조차 자신을 외면했던 그 서러운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나 그 길을 벗어났으니 모든 것은 달라졌다. 남편 뒷바라지와 시댁 봉사로만 가득했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존재하는 삶이다. 민성이가 꽃다발을 건네며 속삭였다. 정말 행복하게 만들게. 다시 한번 약속해.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내가 더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 함께 걸어가자. 신랑 신부가 손을 맞잡고 예식장 밖을 나서는 순간 꽃잎이 흩날리는 듯한 환호성이 들렸다. 서영은 전생 마지막 순간 골목에서 눈을 감을 때의 그 쓰라림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다시 얻은 인생,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눈부신 봄 햇살이 두 사람을 환히 감싸 안았다. 이 생에서 서영은 드디어 온전한 자기 삶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길을 나아갔다. 그것이야말로 회기를 통해 얻어낸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기회로 전생의 아픔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쟁취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삶은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선택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망설이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이 소설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고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